부품 너무 많아서 딱 샘플로 중요한 것들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에서 알아야 되는 용어들만 한번 여기 적어놔 봤는데, 일단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뭐 주사위를 던져, 아니면은 동전을 던져, 이런 거를 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사위 눈이 보통 6개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그 6개를 전부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제 약간 멋있게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표본 공간 이러면 좀 더 약간 딱딱해 보이죠.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체 집합 하나를 잡으면 이 시행에 관한 표본 공간이 잡힌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짝수만 모으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짝수라는 조건을 가지는 하나의 집합을 잡았을 때 그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있는 걸 2, 4, 6 이렇게 잡으면 이걸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홀수만 모아보고 싶어. 1, 3, 5 모으면 이건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전체 집합 안에서 일부분 조건을 잡아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부여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제 잡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만 갖고 있는 애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원 사건이 총 6개의 근원 사건이 존재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모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하나를 잡았는데 짝수 또는 홀수들을 모으고 싶어. 이러면은 전체가 다 모이게 되죠. 이러면 만든 사건이 원래 표본 공간하고 같아지면서 전 사건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는 뭐 예를 들어 7보다 큰 애들을 모으고 싶어.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이거 그냥 집합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합사건 뭐냐? 합사건은 두 개의 사건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A 또는 B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곱사건은 뭐겠어요? 교집합입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A 교집합 B 이러면은 곱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배반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둘의 교집합이 없는 상태, 공집합이면 두 개는 배반사건이라고 해요. 우리는 옛날에 집합에서는 이걸 서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서로소, 교집합이 없죠. A와 B는. 그러면 이거는 배반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사건은 말 그대로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일어나지 않을 여사건은 1, 3, 5니까 이거를 우리는 여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용어 다 정리한 거야. 끝났습니다. 그럼 한 파트 끝났고요. 자, 확률 갑니다. 자, 확률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표본 공간에서 어떤 시행을 할 때 표본 공간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에서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그 내가 특정 부여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정의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6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가 있는데 저 사건은 3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뭐 안 알려줘도 사실 우리 성현이도 알아 이거.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아빠 저한테 확통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라고. 확률과 통계 좀 가르쳐. 그래서 야 그럼 너 이거 주사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현이도 알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어렵다? 문제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너무 간단하니까 정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 확률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통계적 확률이랑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적 확률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일어난 사건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상대도수로서 확률을 잡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야구에서 안타거든요. 안타 칠 확률. 자,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야, 저 사람은 확률이 안타 칠 확률이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타석에 예를 들어 100번 올라갔는데 안타를 35번 쳤다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0.35의 확률로 친다. 통계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 횟수분의 실제 그 사건의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확률을 잡는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뭔가 숫자로 딱 개수로 끊을 수 없을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자면 시간이 기하학적 확률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0분부터 60분까지 딱 이 간격 안에 내가 무조건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가는데 얘가 이 시간 안에 무조건 학원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약간 제약을 거는 거야. 얘가 30분과 40분 사이에 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좀 애매하죠. 딱 어느 한 개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길이로서 확률을 재는데 전체 0부터 60까지를 전체 사건이라고 보면 30부터 40까지를 내가 특정한 사건의 길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60분의 10이 되고 확률은 뭐라고 본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 이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또 뭐로도 볼 수 있냐면 넓이로도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관역판을 하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걸 4등분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색칠을 해놔. 오케이? 자, 그리고서 정확하게 4등분이 된 상황에서 내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은 무조건 정사각형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색칠된 관역에 맞을 확률이 얼마냐 하면은 이거는 뭐 가지고? 넓이 가지고 전체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세는 거야. 안 가르쳐줘도 알지 않겠니?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를 우리는 확률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 값을 하나 잡잖아요. 그럼 그 확률은 무조건 누구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됐죠? 자, 다 했어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덧셈 정리 자체가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신경 써줘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연산 본 적 있죠? 이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예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맞죠? 기억나지?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학화 할 때 이 집합 연산 법칙 그 증명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애들이 그냥 벤다 그러면 난 할래 이랬던 애들이 여기 가면 약간 별것도 아닌 거 어려워한다고. 이 뭐야 이거? 이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그건 기억 안 나도 돼요.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건 뭐죠? 차집합? 이거 좀 많이 써요, 이거. 확통에서.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A 교집합, B 여집합. 좋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 정도가 막 되게 부담스럽고 그렇지는 않죠. 또 있을까? 아마 이 정도면 돼. 그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괄호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교집합이고 여기도 교집합일 때 가끔씩 막 이런 데도 있거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은 연산일 때는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앞에 거 먼저 이렇게 뒤에 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이게 뭐예요? 에? A. 그죠? 이거 A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흡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A 합집합 B에 A랑 교집합하면 A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고 A 합집합에 A 교집합 B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A입니다. 이거 똑같은 흡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애도 있거든. 선생님이 연산 법칙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A 교집합 A 막 분별을 합니다. A 교집합 B 합집합 어떻게 돼? 밑에 거 되죠. 그럼 밑에 거를 뭐지? 그럼 이건 A니까 A 합집합 A 교집합 B네. 그럼 한번 또 해야 되나?
또요.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 누가 돼요? B에게 돼요. 무한히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평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뭐다? A다. 이런 걸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약간 구조가 어떻냐면 두 개가 있으면 합집합한 거랑 둘 중 하나의 교집합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교집합한 거랑 둘 중 하나의 합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합이 크로스로 나오는 건 똑같고요. 뭐가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 교합도 되고 합교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있고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있고 둘 중에 하나면 걔가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A 여집합의 합집합 B. 그리고 여기에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나왔다 해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합집합과 교집합 들어가면 이건 뭐다? A 여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이제 덧셈 정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 셀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다면 A와 B의 개수를 세고 얘네들의 누구를 뺀다? 교집합을 뺀다.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거를 전체를 다 누구로 나누면 전사건으로 나누면 이렇게 전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이게 그냥 확률 표현이 되거든요. P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을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그럼 3개짜리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야? A와 B가 만약에 뭐라면 배반 사건이라면 A와 B의 교집합은 뭐다? 0이다. 그리고 이게 P여도 0이겠죠. 그러니까 M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 MA 더하기 M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다 했어요. 대단한 거 있어? 여사건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확률 하고 있잖니? 확률. 막 덧셈 정리, 곱셈 정리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조건부 확률도 이제 사건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건 2개. 근데 우리가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뭐 A가 일어난다 또는 B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덧셈 정리를 썼죠.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 더해서 2개의 교집합을 뭐한다? 뺀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뭐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은 없어지니까 안 빼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덧셈 정리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덧셈 정리는 뭐냐면 얘가 일어나거나 또는 얘가 일어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2개의 교집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2개의 교집합은 어떻게 쓰냐?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쓰냐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 PA 곱하기 PB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PBA 곱하기 PB가 아니라 얘는 PA 곱하기 PB바 A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 PB바 A? 본 적 없죠? 요거를 배우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약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게 무슨 표현인지를 이해하는 거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너희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우리나라 문법이 요 표현하고 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외국 문법에는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낯간지러운데 외국 문법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가 있죠. 뭐 혹시 뭔지 알아?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그게. 근데 외국에는 되게 그걸 구분해서 철저하게 쓰는데 우리나라는 잘 구분하지 않거든. 그 현재 완료 시제 뭐 have pp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나 약간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네. 자신감이 좀 이게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나라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어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냥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웠을 때 이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좀 헷갈려 하는데 이거를 제가 상황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이 두 개만 구분해도 조건 방열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야. 이게 주머니에 공이 있는데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서 2회 시행을 할 거야. 1회, 2회. 근데 사건을 잡는데 회차별로 사건을 잡을 거거든. 그러니까 1회에 뽑았을 때 흰공을 뽑을 사건을 A, 이게 흰공. 2회에 뽑았을 때 흰공을 뽑을 사건을 B라고 내가 이렇게 사건의 이름을 붙일게. 회차에 따라 달라. 그런데 이거를 뽑는데 기준이 뭐냐면 비보건 추출을 뽑을 거야. 자, 비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뽑고 나서 다시 되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회에 흰공을 뽑을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PA라고 부르는데 2회에도 동시에 흰공을 뽑을 확률을 PA 교집합 B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1회, 2회 동시에 흰공을 뽑아요. 그럼 처음에 흰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3이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PA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PA로 흰공을 딱 뽑았다? 근데 뽑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흰공이 하나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총 4개가 되니까 그 4개 중에서 2회에서 또 흰공을 뽑을 확률이 4분의 2가 되거든요. 이 4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P, B 바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를 뽑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요거는 이미 뽑고 나서 그 다음 결과, 이미 1회에서 흰공을 뽑고 났을 때 그 상황에서의 어떤 확률을 뽑는 것을 뭐라고 한다? 흰공을 뽑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이해돼요? 그래서 요 표현을 배우는 것을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표현을 2가지로 쓸 거예요. PA 바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PB 바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약간 원소의 개수나 확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 전체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이 2개를 좀 구분해서 확률 계산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B가 일어났을 때 A를 보는 거니까 B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B 안에서만 내가 모든 상황을 관찰하는 거야. B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순간은 이제 B는 발생을 한 거야 이미. 그러면 여기 보이는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B를 새로운 전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전사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A가 일어났을 때이니까 이 부분의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계산하면 P, B 바 A, A 바 B는 뭐라고 쓰냐면 B가 일어났을 때 해서 B를 전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A하고 겹쳐지는 부분인 A 교집합 B를 센다. 이런 식으로 A 바 B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P, B 바 A 이것도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의 비율을 보는 거고 그럼 A가 일어났다는 게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전사건이 되는 거야. A 바깥은 생각하지 않아서 얘가 새로운 전사건이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인 얘를 구한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A가 새로운 전사건 그리고 A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샘플을 하나 들어줄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안경, 씀, 안 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요. 그냥 숫자는 제 맘대로 막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사건을 2개를 동시에 쓰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남자를 A라고 하면 여자는 A 여집합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안경을 썼다는 건 B라고 하면 얘는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2개를 갈라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P, B, 바, A 이렇게.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내가 남자를 뽑은 거예요. 남자를. 어떤 느낌인지 됐어?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남자였던 거야. 근데 그 남자가 하필이면 뭘 썼을 확률? 안경을 썼을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확률은 전체가
100 중에 3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사용을 하면 PA라고 쓰고 얘는 얼마라고 쓰면 되냐면 남자가 일어날 확률을 100분의 30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 나는 남자 중에서 또 뭐도 써야 돼. 안경도 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PA 교집합 P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지금 전체 100명 중에서 10명을 말하는 거니까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어차피 100이랑 100은 약분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3분의 1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걸 한번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지금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은 이 A 30이에요. 이게 지금 30이겠죠? 이 A가 새로운 전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면 안경을 쓰는 것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전체 중에서 얘의 비율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끝이에요. 됐어요?